안녕하세요. 시그니처 교정치과 대표원장 김남주입니다. 보통 이제 예쁜 미소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은 치아 교정을 통해서 더 예쁜 미소를 갖게 된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전에 이제 아이돌 동방신기 멤버 윤호윤호 분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러한 분들을 보시고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꼭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어도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정 치료를 상담을 위해 오시는 많은 이제 2030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교정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덧니 교정이나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덧니 교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덧니라는 거는 치아가 우리 이제 치열의 앞궁 내에서 치아의 위치가 많이 좀 벗어나서 배열되어 있는 걸 덧니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앞궁 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앞궁의 크기가 정상인데 치아 사이즈가 많이 큰 치아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앞궁 사이즈가 작고 정상적인 치아 크게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많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또 어렸을 때 좀 유치가 일찍 빠진 경우에 영구치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치아가 영구치가 맹출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나중에 덧니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덧니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발치 교정이라든가 이를 빼는 교정을 보통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뺄 때는 위아래 다 2개씩 총 4개를 빼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 위에만 빼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할 때 어떤 치아를 빼게 되냐면, 예를 들면 덧니 중에 제일 많이 흔한 케이스가 이제 송곳니 부분이 많이 위로 올라간 송곳니 덧니 부분이 있겠죠. 근데 송곳니를 뽑지는 않고요. 우리 송곳니는 우리 치아에서 뿌리도 가장 길고 치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아예요. 그래서 송곳니를 뽑는다기보다는 그 뒤에 이제 작은 어금니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면서 그 공간을 만들고 치아를 가지런히 배열하면서 덧니를 가지런히 배열해주는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교정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덧니 교정을 할 때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치아를 가지런히 만든 다음에 이제 돌출감이나 치아 배열 교합을 잡아주는 과정이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덧니 교정에서는 정밀 분석을 우리가 교정을 할 때 하게 되는데, 골격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치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옮겨주기만 하면은 결과는 만족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덧니 부분은 정중선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중이랑 위에 정선 맞을 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스트시 평상시에 있을 때 앞니 노출도나 활짝 웃을 때 앞니가 보이는 정도, 입술 라인, 그 부분이 좀 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환자분들이 덧니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아마 덧니 치아 삐뚤빼뚤하다 보면 잇몸 라인이 많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정이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치아를 움직이면서 치아를 가지런히 배열하면 잇몸 라인이죠. 잇몸 라인 자체도 다 가지런히 잘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이 좀 돌출입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미지가 많이 좀 환해 보인다, 뚱해 보인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이 돌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치아 각도는 정상인데 잇몸뼈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잇몸뼈 크기는 정상인데 돌출도는 정상인데 치아가 좀 뻗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두 개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미지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이제 돌출입 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의 인상이 좀 더 훨씬 부드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첫 번째로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돌출입이 가진 분들이 아래턱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입이 개선되면서 좀 무턱 느낌이 좀 개선되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출입 교정을 치료하는 치료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3D CT나 모르페우스를 통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몇 밀리 정도 들어갔을 때 환자 입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가장 적절한 앞모를 찾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 통해서 환자분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돌출입 교정은 덧니 교정과 마찬가지로 입이 안쪽으로 뒤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치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치 교정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구치라고 하죠.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 발치할 치아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작은 어금니가 2개씩 있어요. 제일 소구치와 제2소구치 2개가 있는데,
입을 얼마나 넣느냐, 치아를 어떻게 이동시키냐 여부에 따라서 어떤 속옷치를 발치할지 그 부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발치를 한 후에 치아 위아래를 다시 쭉 펴니다. 그런 다음에 치아를 뒤로 당기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뭐 선호도나 취향, 그런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돌출 정도랑 또 환자분이 느끼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아를 당기는 단계에서 계속 저희가 돌출 정도에 대해서 환자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또 환자분도 자기 생각이나 의견 저한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서로 어느 정도가 가장 서로 만족할 만한 돌출감인지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돌출감을 맞추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에 있어서 환자분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뭐 심한 덧니나 심한 돌출입은 아닌데 뭐 앞니가 조금 삐뚤빼뚤한 그런 분들이 갖고 내가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위에 앞니나 아래 앞니만 이제 부분적으로 교정을 하는 부분 교정, 급속 교정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몇 개월 만에 치아 가지런하면서 교정 치료가 끝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치아의 배열을 생각할 때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아래 앞니와 이제 교합관계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 교정을 뭐 모든 케이스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조금 치아 틀어진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좀 더 확실한 치료 결과나 치료 상담 내용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 중에서 교정 치료하면 얼굴이 더 갸름해지는지 여부를 좀 여쭤보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보통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잇몸뼈 주변에 이 부분에 변화가 있고 이제 골격의 변화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을 할 때 얼굴이 갸름해지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어떤 부분에 변하냐면 얼굴 턱에 턱 근육이 있죠. 이제 근육이 교정을 하게 되면 아마 씹는 힘이 조금 약해지거나 그러면서 환자분들에 따라서 여기가 좀 갸름해지는 경우가 근육이 위축되는 거죠. 그런 분들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얼굴이 조금 갸름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 돌출입 교정인 분들이 이게 좀 들어가면서 임의적인 변화로 좀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교정을 해서 얼굴이 좀 작아졌다, 갸름해졌다 라는 그런 결과를 보통 나타내게 되는 것 같고요. 환자분이 제일 좀 걱정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입이 너무 들어가면서 이제 옥니처럼 되지 않느냐, 뭐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느냐, 얼굴이 더 길어 보이지 않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치 교정했을 때 조금 이제 실패라고 하죠. 좀 잘못된 교정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발치 교정을 할 때 환자분들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입을 넣을 때 환자분들이 원하는 만큼 서로 이제 저와 의견을 맞춰가면서 조절한 부분을 넣고, 남은 공간들을 이제 어금니를 앞으로 당기면서 보통 공간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발치 교정에 있어서 그런 소통을 서로 정확히 잘 하고 의견을 많이 주고받는다면 환자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입이 너무 옥리가 된다거나 뭐 얼굴이 더 길어 보인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거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정 중간에 이제 원장님이 바뀌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치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형 치과 2개가 이제 갑자기 폐업을 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 염려가 되실 텐데, 실질적으로 약간 좀 규모가 큰 치과나 아니면은 약간 좀 공장식으로 운영하는 치과들에서는 일단 치과가 갑자기 폐업한다거나 교정 치료해주는 의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의사의 소통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치과 옮기고 싶다고 저랑 찾아서 상담을 한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합니다. 제가 뭐 치료 시작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그 후에 유지 관리까지 제가 직접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진료 후기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정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상담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언제든 찾아오셔서 믿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이 오셨을 때뭐 덧니가 심해서 많이 좀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뭐 웃을 때 잘 웃지도 못하고 뭐 손으로 가리고 웃거나, 아니면 특히 뭐 돌출입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뚱해 보인다, 화나 보인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그랬던 분들도 교정 치료가 끝나게 되면 항상 밝게 웃으시고 이미지 부분도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좋아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저도 많이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런 덧니 교정이나 돌출입 교정 같은 이제 심미적인 목적을 위한 교정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내면에 자신감을 얻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교정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항상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꼭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